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손 슈퍼개미 범프로고요. 자, 어제 두산은 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이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됐구나. 이제는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겼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근데요, 미국 증시가 셧다운이 해제가 되긴 했는데 셧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미국 증시는 하방으로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 해제 이후에 데이터의 불확실성,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키옥시아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노이즈들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역사상 최장 기록을 갱신을 했던 이 셧다운의 해소는 정치 불확실성의 완화에 대한 요인이었지만 셧다운의 장기화에 대한 이 대가는요, 또 다른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NEC 위원장은요,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가계조사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실업률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들도 나왔고, 그리고 12월 FOMC에 한 달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리블랜드에 대한 연은 총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 등 어제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12월에 대한 기대감, 후퇴까지 시켜준 점도 같이 작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60%에서 몇 퍼센트로 51%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지만 다시 올라갈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로 두산이 나왔던 하락은요, 두산에 대한 악재로서 주가가 하락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대한 수주 건들도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SMR 원전 쪽에 대한 정책들을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MR 사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AI 이거죠. AI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이 데이터 센터들을 24시간 동안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가동을 시키려면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력을 부족한 전력을 뭐로 감당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맞죠.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과 SMR을 통해서 감당을 하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도 미국 정부가 뭐 해주고 있다? 결국에는 투자 해주는 모습들까지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도 완화시켜주는 모습들까지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결국에는 SMR이라든지 원전이라는 이 산업이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은 이 하락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다시 올라갈 자리는 만들어 준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로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댓글로는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의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두산의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해주고요. 79,500원짜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9,500원과 81,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의 성질상 갭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갭은 항상 메꾸는 성질이 있습니다.
100% 메꿔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언젠가예요. 언젠가 메꿔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뭐 2달에서 3달 정도 걸릴 수 있고 빠르면 1달 정도 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 분봉상의 경우에는요. 금방 하루 이틀이면 좀 메꿔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이번에 79,500 원에서 81,000 원이라는 이 가격 구간 상단을 뚫어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83,500 원까지 갈 수 있는 이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항력들이 발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해 주면서 눌렀다가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게 될 거고 그 구간을 뚫어 올림과 동시에 85,000 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 주는 모습들 나와주게 된다면 그러면 어디로 간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자리를 갱신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님께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호공장 내 주조, 단조부터 발전 기자재 완성까지 가능한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같은 내재화된 공정은 납기 준수와 품질 신뢰도를 크게 높여 전방 수요 확대 국면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계약건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공급을 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전 기업들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도 있죠.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테라파워도 있고 엑스에너지, SMR 3대 기업과 협력을 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산업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 프로젝트 참여하고 공급 계약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터빈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스터빈은 현재 연 6기에서 8기 생산 능력을 2028년도까지는 12기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주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병목 문제 없이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415메가와트급 대형과 그리고 100메가와트급의 중소형 가스터빈 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향 수출, 향후 유틸리티, IPP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신규 수주를 통해서 시장 신뢰를 재확인하는 시기가 될 거고 가스터빈 SMR 양축 성장과 함께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체코 원전도 있죠. 체코 원전도 따냈기 때문에 이로 발생될 수 있는 수주건들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4분기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가스터빈이 어떻게 됐다?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스터빈은 그냥 기대감이었어요. 아, 가스터빈을 이제는 미국에 공급할 가능성들도 있겠구나. 왜? 가스터빈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좀 필요합니다. 가스터빈이 필수예요.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근데 가스터빈을 미국에선 데이터 센터 늘려야 되는데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5기업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두산을 제외하고 탑3 기업은요. 지금 사우디 쪽에 29년도까지 사우디가 부킹피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스터빈에 대한 주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9년도 이후에 받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탑3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두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은 xAI한테 가스터빈 2기 공급을 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온 만큼 앞으로 2기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요는 전부 다 누가 될 수 있다? 두산 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전망들이 매우 좋아요. 해외에 대한 원전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국내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있긴 하죠. 그죠? 이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 줘야지만 이 수급이 정말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강한 상승분을 보여줬을 때가 에너지 믹스라는 게 나오면서 '아, 탈원전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안도감들이 발생이 되면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 믹스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수급들이 과감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친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가 나왔죠. 어떤 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고리 2호기. 자, 고리 2호기가 재가동이 다시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에 정말로 고리 2호기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고리 2호기가 재가동이 되면서 '아, 완벽하게 탈원전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불씨가 나와줬다.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친원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들이 조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도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두산한테는 전망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이 올라가려면 결국엔 뭐 해야 된다? 데이터 공백으로 발생이 되었던, 그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강하게 올라가 주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봐도 이 상승에 대한 눌림자리 나와줬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디를 5일 이평선을 뚫어 올리지 못했죠. 이 5일 이평선 뚫어 올리려면 이 가격 구간이 얼마다? 85,000원이다. 그래서 두산은요, 이 85,000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격을 기억했다, 중요한 가격인 거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중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달 동안에는 추세를 좀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내려온다 하도 괜찮아요. 내려온다라고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가 올라오고 있다? 11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눌러줬다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터치, 그리고 또 눌렀다가 터치 하는 구간들 나와도 된다라고요. 어차피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고, 그리고 두산이 올라가려면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필요해요. 결국 두산이 과거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6만 원 아래로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고점을 뚫어 올리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나왔어요. 주가를 외국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탈을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 회복이겠죠. 자, 시장 회복이라 하면은 모든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면서 그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가 동시에 그리고 AI 거품론도 완벽하게 완화가 되는 모습들도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 주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 4분기 실적들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 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까지도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증권가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매년 신규 수주는 14조 원 이상 시대를 열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등으로 올해 신규 수주 14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방 산업 호조와 향후 매년 신규 수준 14조 원 이상 달성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수주가 쌓이게 되면요. 이 수주는 뭐로 연결이 된다?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14조 원이 뭐로 연결될 가능성, 매출로 연결이 될 가능성들도 우리는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나게 된다. 실적이 늘어난다, 기대감이 생긴다. 기대감이 생긴다,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4분기에는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기타 수주 등 예상대에 따라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초과한, 원래 연간 수주 가이던스는 몇 조였냐면요. 10조예요. 10조. 10조였는데 10조를 초과한 14조 원이 달성할 가능성들이 전망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 하에 동사의 1차, 2차 개통 핵심 주기와 더불어 시공 일정 부분도 참여하는데 4분기에는 시공을 제외하고 4조 원 이상의 수주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 나와주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들이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수주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도 나왔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나와줬고, 그죠? 이 아무래도 북미 데이터 센터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주요 세계 업체 탑3 업체가 점유율 몇 퍼센트요? 70%요. 북미 시장의 70%를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원전과 가스터빈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 그죠? 그래서 매년 신규 14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들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한 자리들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수출 지역도 확대하는 모습들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JV 설립 검토 등을 또 다각하는 협력 방안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있고, 그죠?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는 사업 관리 능력과 시공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전 기기 제작 능력 등을 기반으로 원전 공급망 등을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주기기 제작 등 기자재 실질적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과 협력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도 어디에 웨스팅하우스에 주기기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기자재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도 결국에는 원전 전력 감당하려면 이 SMR 기업들, 그죠? SMR 기업들이라든지 원전 기업들이 또다시 건설을 하는 모습들,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엔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가져왔고, 그 뉴스케일 파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라고 했죠. 몇 기가와트급? 15기가와트급.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5기가와트급은 결국엔 뭐다? 우리나라는 22기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이 22기로 인해서 22기가와트를 생산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회복만 해주게 된다면 두산은 다시 올라가는 자리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엔더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뭐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매도할 필요 없다. 매도 금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친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봉상의 움직임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위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85,000원 라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85,000원 라인 뚫어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9만 원, 그리고 신고가 97,400원까지
올라가 준 자리가 나오니까 그 자리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는 구간만 메꿔 줘도 120선에서 눌림 목자리 발생하면서 가는 자리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들어와 줬고, 그리고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 금지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캔들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촬영해 드릴 건데, 물론 시간대는 오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갔을 때 뭐가 뜬다? 유튜브에 제 영상이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영상 빠르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